안녕하십니까. ABO 이무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인천에서 출발하는데 딱 조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방팔방이 다 막히는 거예요. 어저께 눈 오나 안 오나, 차라리 어저께 출발했을 거를 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을 안 하고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출발했는데도 지금 한 10분 도착한 지가 됐어요. 오는데 중간중간에 안개가 아주 짜옥하더라고요. 11월 달에 안개 같지 않으셨어요, 혹시? 11월 달이. 비즈니스가. 앞이 잘 안 보였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공지사항에, 대전 공지사항에 보니까 미리 사진으로 강사 프로필이 오더라고요. 강사 프로필이 오는데 저에 대해서 이게 잘생긴 얼굴도 안 찍어주고 이름만 덩그러니 뭐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건 말건 이제 왔는데 오늘 저의 주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이에요. 여기서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많죠. 당연히 많죠. 제가 대전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다. 없기를 바랄게요. 없기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빠른 내용을 진행할 건데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저를 혹시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거기보다 잘생겼죠. 제가 아메이를 처음 사실은 접했던 게 99년이에요. 1999년. 이해되세요? 지금 나이가 29 같은데 99년부터 아메이를 접했다고 그러는 게 40? 할아버지예요, 저. 이미 손녀가 있어요. 대박. 이런 말은 너무 좋아요. 이미 손녀가, 네? 왜 손녀예요? 그년이 시집을 빨리 가서. 26에 시집 가더라고요. 26에 작아가지고 28에 나서 지금 이제 29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아메이를 처음 접할 때는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책을 보다 우연히 알았어요. 책을 보다 우연히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일이 양말 공장에 있었어요. 섬유. 양말 공장에 있었어요. 양말 공장에 있다 보니까 공장들의 생리 혹시 아세요? 양말 공장들의 생리 모르시죠? 이 지하에. 저는 이제 BRC에 납품하고 수출하는 업무를 그런 걸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편직을 하시는 분들이 양말을 짜시는 분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기계에 이게 실이 막 들어가요. 막 기계에 막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시끄러워. 기계가 착착착착 바늘이 한 200개가 돌아가거든요. 기계 한 대에. 그러면서 보통 공장 한 대에 조그만 영세업체 같은 경우 한 15대 그런 기계가, 그리고 많으면 한 80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실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하에, 돈도 안 되니까 지하에 있어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기계만 보시는 분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나이 29살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29살 때 그분들 이미 이제 공장에서 그렇게 일명 우리는 이제 양말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양말돌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요, 연배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서 오다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샘플 짜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29살이 안 되잖아요. 이게 대화가 힘들어. 그 당시에 40대 되신 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인지 아세요? 조금 늙어 보이게. 조금 늙어 보이게. 근데 원래 애가 사갔었어요. 고3 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사고가 나서 간호원이 제가 대학교 3학년은 된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꼬셨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애가 사갔지만 그 양말 공장에 있으면서 납품하고 뭐 하면서 또 BRC의 과장들도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저는 어려. 또 거래처의 사장님들 나이가 많아. 저는 어려.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노티나게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거래처에 갔는데 어디 저랑 비슷해 보이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살이에요? 29.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저 몇 살로 보여요? 그랬더니 39 그러더라고요. 그게 9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대충 되죠. 짐작이.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는요, 사실은 급여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못 살고 막,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못 먹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살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잡혀간 거예요, 양말 공장에.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계속 경영학 서적을 계속 읽었어요. 심리학, 경영학 계속 읽었어요. 근데 그 작은아버지 회사였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죠. 그거 때문에 제가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십몇 년을 고생을 했죠. IMF를 제가 그냥 몸으로 다 막은 거예요. IMF 지난 다음에 97년 IMF였잖아요. 제가 제대로 97년 했거든요. 97년부터 계속 몸으로 막은 거예요. 건물 3개 날리는 동안에 계속 몸으로 막았고요. 급여가 나가야 되잖아요.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사장도 아니야. 그렇다고 직원도 아니야. 내 급여도 못 올려? 근데 직원 급여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은행 뛰어다니고 뭐 하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그 나이 때에. 그러면서 난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알았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어려운 시절이었고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실제로 작은아버지가 땅 2개를 날렸고 건물 2개를 날렸어요. 제 말 그 한마디 안 듣는 바람에 어리다고. 저는 이미 계속 책을 봤었기 때문에 좀 보이는 게 있었고 워낙 지금도 땅 투자하면 다 자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땅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계속 책을 많이 봤는데 군대 있을 때도 교보문고 북클럽에서 매달 책을 배달받았거든요. 엄마가 돈 많이 들어갔겠죠.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발병이었거든. 그러니까 간부들 사병 말고 사병 따위는 이발 머리 안 깎아. 원스타 전속 이발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교들 그 왜 말똥가리 2개, 3개 이런 분들 오면은요 저한테 잘 보여야 돼. 제가 아침마다 투스타, 원스타의 그 머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잘해줘야 되니까 잘 보여야 돼. 아침에 나갔다 오면은 우리 그 부대 포대장이 저한테 불러. 오늘 무슨 얘기 하시든 막 이렇게 불러. 근데 그러다 보니까 휴가 때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휴가비가 그때 그 한 달 월급이 12,000원으로 막 올라서 1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휴가비가 만 몇천 원이었어요. 근데 나올 때는 한 20만 원 갖고 나와요. 이게 싹 돌아 부처별로 싹 돌면은요 휴가 갔다 오러 2만 원, 3만 원, 5만 원 줘. 엄청나게 좋죠. 그걸로 다 책 사봤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조금 달랐던 거예요. 계속 봤던 게 심리학, 경영학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나왔다가 그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죠? 원에서 너무 재밌잖아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싸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카드 대출 다 뺐죠. 풀로 다 뺐어요. 풀로 다 빼가지고요. 실제로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해서 이제 땅도 사서 팔고 일하면서 계속 그랬죠. 그럼 일이 좀 널널했냐? 아침에 4시 반에 출근해서 BRC 납품을 해요. 그래서 QC하고 뭐하고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9시쯤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복귀해가지고 점검하고 다시 미치코로다 또 납품을 들어가요. 그리고 또 점검한 다음에 오후에는 다시 이제 거래처에 가가지고 샘플링하고 뭐하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또 납품해야 되니까 한 10시쯤에 양말을 또 실어. 차에다가 1톤에. 그리고 다시 그거를 이때 실었는데 1톤가 이만큼 실어야 돼요. 근데 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있었을까요? 책 볼 시간이? 없죠. 책을 못 본다라는 건 사실은 핑계밖에 안 돼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조금 재미를 보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는 게 난 자본이 너무 없잖아. 진짜 애엄마들이 와. 법원에. 이렇게 오고. 저는 자본이 없고 막 정말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2, 3 넘어가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보다 보니까 아메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친구한테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친구가 우연히 뭐냐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아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거기 그 LOC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LOC였어요. 너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지금 아메이 회원이래. 그래? 나 회원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놈이 저를 가입시키는데 석 달 걸렸어요. 가입할 줄 모르니까. 소비자. 그래서 제가 3%때 그 친구 6%. 저 혼자 미팅 했어요. 걔는 천안, 저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광명시. 그래서 3% 때부터 혼자 미팅 했어요. 혼자 미팅하고, 그리고 진행하다 보니까 12%를 가고 있는데 걔가 SP 15%를 하겠다고 막 SP 그러고 있더라고요. 결론은 똑같이 12%였어요. 그러니까 저가 나오면서 걔가 쪼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뭐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저보다 몰라. 제가 설명 다 했거든요. 제품까지도. 그러고 혼자 막 진행을 하다가 정말로 힘들게 총각 혼자 SP라는 거를 해냈어요. 해냈는데 그 뒤에 저한테 이제 다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아메이로 올스톱하게 돼요.
올스업을 해서 몇 년이 지나갔어요. 몇 년이 지나가고 2010년 정도에 이제 다시 스타트를 해야겠다. 2009년 말 이때 스타트를 해야겠다라고 맘먹었을 때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스폰서 라인이 어땠냐? 없어. 그 친구 당연히 안 하겠죠. 그 친구 워낙 술을 좋아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스폰서님이 있었어요. 플래티늄. 지금 제 회원이세요. 지금 제 회원이시고 지금 제 회원이시고 지난달 SPS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 해야겠다라고 맘먹었을 때 제가 뭘 봤냐면 그동안에 한 8, 9년 정도 이게 올스톱 때 있는 기간 동안에 아마 총 수입을 산출을 했어요. 총 수입을 8, 9년 동안. 얼마 들어갈게요? 8, 9년 동안 남아있는 돈. 제가 혼자 SP 했던 얘기는 팔았다는 소리죠. 예, 얼마 나갈게요? 8, 9년 동안 토탈. 거의 4천만 원이요. 인쇄 수입 맞죠? 제가 아메이를 인쇄 수입이 맞다는 걸 이론으로만 알았지요. 그때 다시 보고 알았어요. 토탈 해보니까 아메이를 올스톱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나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상위 스폰서를 찾은 거예요. 상위 스폰서가 누구시냐? 여기 주재 박사님, 박경영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만나서 좀 만나시죠? 그랬어요. 제가 그 아메이를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책 보고 뭐하고 막 할 때 이용건 박사 강의가 그때도 막 있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3,000명의 리스트를 갖고 있는다 했어요. 거기 3,000명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3,000명의 리스트를 갖고 있는다 했었어요. 그때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연락처를요, 굉장히 잘 관리를 했었어요. 굉장히 잘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주박사님 연락처가 우연히 저한테 들어왔을 때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주재 박사님, 저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 얘기했더니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만나시죠.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본 거죠. 거의 10년 만에 봐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저 할래요. 그랬더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그냥 직장을 가만히 있는 체질적으로 안 돼요.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 못해요. 시키는 것만 하면 오히려 안 해. 제가 찾아서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시키는 거 전혀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못 시켜요. 내가 해요. 그거 진짜 문제예요. 맡겨야 되는데.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것도 하다 보니까 수입 브랜드를 런칭하고 뭐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주에 매장도 있고 대구에 매장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중간에 딱 말아먹는데 3개월 리더구만. 네, 그걸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딱 3개월 걸려요. 8억 5천 날리고 PC 8억 5천이요. 네, 3개월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아메이를 다시 시작해야 맘먹었을 때가 부천, 인천 전체 지역에 그 제조업 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어요. 한 1,000여 명 돼요. 거기 총무였어요. 그 모임에. 안 남더구만, 그 사람들이. 제가 망하니까. 안 남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거는 저에게는 그냥, 아메이가 이게 플랜 B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 부분, 아까 저희 선생님 잠깐 오셨잖아요. 너 어릴 때 너무 힘든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러는데, 저 솔직히 그거 아니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플랜 B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준비해야 된다? 저한테는 단순히 준비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없었던 집안에서 잃었기 때문에 뭐 있다가 잃으면은 뭐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저는 원래 없었어. 그 상태에서 잃었어요. 근데 이렇게 잃어가는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만 강해지는 거예요. 욕구만. 그러니까 플랜 B가 아니야. 저는 그냥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맘먹었던 게 뭐였냐면 한 달에 10,000원만 들어와도 돼. 10,000원만 들어와도 돼. 그거였어요. 아메이에서 10,000원만 들어와도 돼. 언제까지? 내가 10년만 고생하리라. 그때 맘먹었던 게. 왜냐하면 한 달에 10,000원씩 들어오고요. 아무 사람도 없고 내 주위에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요. 그걸 2배로 늘려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평균 성장률 5%, 10%가 기업들의 목표인데 전 2배를 목표로 한 거예요. 1년에. 그럼 그 다음에는 20,000원 목표인 거예요. 수입이. 10년 지나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딱 10년 된 거죠. 아니 9년 됐죠 이제? 9년. 한 달에 거의 500이죠.
그쵸? 한 달에 거의 500개예요. 제가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연말 보너스 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입이 저는 없으면은요, 굶으니까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는 길에 너무 막혀가지고 중간에 막 180대 밟아댔거든요. 그 차가 한 달 안에 이별이에요. 지금 차가. K5. 잘 나가요. 깡통차거든요. 깡통차 혹시 아세요? 내비게이션도 없는. 네, 그 차를 바꿀 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 오일 점검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차가 엔진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돈 하나 없이 계약을 한 렌트카였거든요. 최소의 비용으로 간다. 그래서 렌트카였거든요. 근데 지금 렌트카를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왜 계약을 했냐면 이제 세금을 떨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BMW 매장을 갔다가 아우디 매장을 갔다가 막 돌다가 시승 해보다가 끝내는 이제 K7 최고급 모델로 딱 계약을 했는데 이놈이 석 달이 걸린다더니 아직도 안 나와. 그래서 두바이 갔다 온 다음에 나와라 제발 차라리 그냥.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뀔 거를 제가 알았냐? 몰랐죠. 왜? 제 미래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목표하는 건 있잖아요. 그냥 두 배. 실제로 재작년에 제가 한 달 동안 그 총 매출을 쪼개서 하루 평균 매출 목표가 70만 PB였었어요. 70만 PB. 근데 요즘에는요, 하루 평균 150만 PB가 안 오르면 승질이 나요. 환장해요, 아주. 매일 점검하거든요, 전. 매일 점검하는데, 아니, 그 비즈니스는 이게 제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맑죠? 기분 좋지 않아요? 호숫가에 있는 집. 이런 집에 살고 싶죠? 이런 집에 살고 싶은데,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이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걸 몰라. 이상한 걸 모르는데요. 사실은 이 사진이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정상 사진이에요. 호수에 비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혹시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한다? 기적이죠. 설득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보통 강사분들이 이렇게 강의하시잖아요. 여기 숨어서. 저는 숨어서 강의 체질이 아니에요.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촬영을 할 때 맨날 뭐라고, 촬영 안 하네 지금. 촬영할 때 맨날 뭐라고, 가만히 좀 있으래요 좀. 어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쵸? 그리고 잘생긴 애들은 원래 이렇게 가까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맨날 이렇게 즐겁게 놀아요. 노는데 제가 저한테 꿈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요. 전 결식이었다? 겨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구마를 쪄가지고 점심 대용 대신으로 간식이 아니라 이렇게 쪄주시는데 저희 엄마 친구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걔가 내 친구야. 서울에 사는. 그걸 보더니 지는 엄마한테 손붙잡고 와가지고 엄마 저거 맛있겠다. 우리도 점심 저걸 먹자 그러는데요. 저 패고 싶었어요. 전 진짜 없어서 그랬거든. 반찬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그냥 신김치 하나. 신김치 아니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했던 애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지금도 제 회원 안에 뭐 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있다는 얘기는 제가 가수 활동을 했다는 소리겠죠.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에 지금도 가면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풍권을 배우고 싶은데 혼자 배웠다고. 학원 다닐 곳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혼자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계속 걸리는 거야.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요. 저는 진짜로 산업재해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대 쪽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상담하는데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핑계를 대시는 거야. 뭔 핑계였냐면 첫 번째, 그때 제가 난시 때문에 안경 꼈거든요. 또 안경 껴서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두 번째, 넌 붓글씨를 못 쓴대요. 붓으로 하는 걸 잘 못한대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저 정미라 끝내주거든요. 지금도 잘 그래요. 우리 딸을 딱 가리키는데 딸이 놀래요. 지도 잘 그리거든. 근데 그 정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붓을 못 쓴대요. 그것도 아니야. 다시 덤볐더니요. 돈이 없잖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요. 진짜 막 해도 안 되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세상. 그러면 제가 놀만한 물이 어디 있을까요? 놀만한 물이 없어요. 없는데 혹시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물이 아니고 다른 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아메이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아메이가 저한테 다른 물은 아닌데 도구를 주는 거예요. 다른 물로 갈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메이를 하고 있고 지금은 다른 수입이 전혀 없어요.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데 제가 재혼이거든요. 재혼이라 조기 예쁜 와이프가 앉아있는데요. 플래티늄이 됐어요. 번호가 달라요, 저희는. 좋겠죠. 네, 플래티늄을 됐더니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거의 500이 넘었나? 하여간 들어왔어요. 둘이 합치니까 수입이 꽤 되겠죠. 저희는 지금 수입도 웬만한 다이아몬드 수입이 돼요. 좋겠죠. 말 안 들으면 여행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지난달 플래티늄이거든. 여행 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두바이에다 묻어버릴 거예요. 하와이 때는 그렇다 치고 삿포로 때는 춥다고 안 가려고 했었고요. 두바이라니까 사막에 왜 가냐고 그래가지고 두바이 그 동영상을 다 보셨거든. 이런 데야. 그랬더니 사막이 아닌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놀리려고 10시간이야. 그랬더니 왕복 그러더라고. 아니 편도만. 그랬더니 아이씨 안 갈래.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그 비즈니스도 못한다고 이코노미라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하여간 갖다 묻어버릴 건데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웃긴 얘기 해드렸잖아요. 웃긴 얘기 해드렸는데 지금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세종대 왕이 만든 배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잔상에 남으시니까 이 사진이 계속 잔상에 남으시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세종대 왕이 만든 배 그러니까 거북선이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 잔상들이 내 잔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잔상도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한번 이거 생각해봐요. 이거 볼륨 왜 안 나오지?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바쁜 부모님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난하지만 엄청 가정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 어떤 아버님은 부모님을 굉장히 선택하셨어요? 가정적이셨어요. 돈 많은 부모님 선택했습니다. 이유는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콧구멍 같은 집에서 살기 싫어요. 이건 분명히 어머니가 사용하신 거답니다. 그래서 뭐, 큰 집에서 저는 그중 중간이 좋은데 굳이 그러겠다면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가장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나요? 바로 여행. 여행비를 고려해서 그리고 수술비, 학원비 등도 필요하죠. 살림을 그렇게 꾸려나가는데 반면 가난하면 아무리 가정적이라고 해도 아이고. 가난해서 나쁜 추억만 쌓을 거잖아요. 나쁜 추억. 가슴이 아프네요. 이 얘기가 하는 얘기가 와닿으시나요? 저는요, 이게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뭐하고 얘기를 할 때 항상 핑계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부분들이. 핑계거리가 첫 번째 애예요, 애. 근데 전 대놓고 얘기해요.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두 번째 또 핑계거리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환장한다니까요. 요번에 새로 이렇게 다시 나오신 제 파트너가 있어요. 4년 만에 나왔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그러는데 4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숨는 거야, 그냥 숨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제가 이제 애가 둘 있고, 그리고 둘 또 있고, 그리고 손녀가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고통을요,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는요, 그대로 겪어야 돼요. 저를 너무 닮은 그 나쁜 새끼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키가 벌써 이만해요. 65예요. 65인데 발이 나랑 똑같다? 근데 걔가요, 생긴 거 저 똑같아요. 징그러워요. 성격까지 비슷해요. 딸내미는요, 생긴 건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른데 재능이요, 저를 능가해요. 그러면 걔들은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제가 겪었던 건 뭐죠?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다고.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내가 뭔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도 더 해요. 지금 딸내미가 중2예요, 중2. 징글맞은 중2겠죠. 방에 들어가면 연이 나오지를 않아. 나오질 않는데 제가 들어가면 나와요. 자기한테는 엄청난 도전이래요.
아빠 오면 나오잖아. 도전이래요. 그래서 요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험이래. 어쩌라고? 응원을 해달래. 왜?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응원을 해주면 잘 볼 것 같대. 네가 잘 보는 거지 내가 잘 보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100점을 맞으면 그래서 100점을 맞으면 용돈을 4개월간 더 달래요. 4개월간 100점 올백 8과목 다 더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3개월 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3개월 오케이 했어요. 근데 걔가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녀요. 학원도 안 다니고 이제 그걸 도전을 해요. 실제로 평균 95점 다 넘어가요, 걔가. 근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뭐였냐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책 굽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고 가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걔한테 꿈을 이야기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우리 여행을 가면 이런 데에서 파트너분들하고 함께 와인 한 잔? 좋죠. 저는 실제로 와인 한 잔밖에 못 먹어요. 소주를 못 먹거든. 맥주도 못 먹고 막걸리도 못 먹어요. 술 잘 먹게 생겼죠? 네, 못 먹어요. 못 먹는데 이런 데서 한 잔 먹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서 소주를 드시잖아요. 이게 최고라고, 국민 소주라고. 왜?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고. 남들 다 먹어. 이런 꽃 보면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꼬신 것 마냥, 꽃은 아니에요. 꼬신 것 마냥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거 사진을 찍고 만약에 남편분이 꽃 사오면 어떻게 해요? 남편분이 꽃을 사왔어. 여보 사랑해 마누라 자기한테 생일이라 꽃 선물을 사왔어. 한 다발 100만 송이, 100송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인간이 미쳤나 씨. 돈으로 주지. 그쵸? 차라리 돈 다발이면 몰라도 우리는요 돈 때문에 내 꿈이 어디로 가요? 낭만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낭만도 사라지고요.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우아하게 있고 싶잖아요. 우아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가서 우아하게 휴식을 취하는 건 어떤 애가 하는 거다? 몸매 좋은 돈 많은 애만. 나는 몸매도 안 좋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죠? 이런 데 가요. 어디 갔어? 사라졌다. 이런 데 가요. 이런 데 가면서 우연을 하죠. 남들 다 가니까 나도 간다. 저는 절대 안 가요. 왜냐면 길거리에 서 있는 게 싫어서. 줄 서는 것도 싫어요, 전. 그래서 줄을 안 서요. 차라리 식당 갔다가 줄 서 있잖아요. 그냥 가요. 딴 데로. 딴 데로 가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이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믿고 뛰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펴지면 어떻게 되죠? 안 펴지면 죽어요? 보셨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죽어요, 진짜로.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어요. 믿고 뛰어내렸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요. 내 인생에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의지하지 않았어. 엄마가 내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던져놨어요. 그러면은요, 좀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낙하산처럼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 오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지고 오신 분, 목살 이렇게 해서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징글 맞잖아요? 스폰서가? 스토커 같고? 그래가지고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죠. 나중에 이런 손잡이 잡아야 되자. 우리 같이 여행 가자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현실은 어때요? 현실을 가만히 뒤다봐봐요. 최저급여 올라가면서요. 제가 작년에 인천에서 강의할 때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최저급여 올라가면 실직자 더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오너 입장이어도요. 최저급여 올라가잖아요. 잘라요. 그러면은요.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사라지죠. 그러면 고임금자들은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더 경쟁해요. 그러면은 오너 입장 어떨 것 같아요? 고임금자 잘라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 찾으니까 중간임금자들요. 만약에 한 달에 500만원짜리 자르고요. 300만원짜리 2명 써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500원짜리 자르기 싫으면은요. 딴 데가 300만 원 내려야 돼요. 최저급여 올라가면 발생하는 게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잘리는 게 아니라 고임금자가 내려가요, 급여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요. 이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겠냐고요. 이 손잡이를. 혹시 이 안에 파지 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생활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제 회원 중에 78세 되신 분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홈미팅에서 데모를 시켜보고 뭐 했거든요. 끝내줘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네. 머리가 이만하시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발 빨리 안 줄여서 그렇지. 그분은요. 자기가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사람보다는 행복해요. 왜냐면 조그마한 집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론으로 돌려서 받는 게 있어요. 노령연금하고. 그거에서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을 좀 사드시고 뭐하고 건강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것조차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25년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공장에 알바를 중간 겨울에 갔을 때는요. 가서 보면은요. 16세, 17세, 18세에 그 공장에 처음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급여 책정을 해줄 때 17만 원, 23만 원 그 정도 줬거든요. 25년까지 준비도 안 해. 대학교 다니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학교 가면은요. 완전 엘리트였죠. 대부분 다 못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학교 가는 게 이상하죠. 거기 지적대를 뭐 하러 가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우리 딸내미한테 대놓고 그래요. 5대 대학 안에 장학금 받고 갈까 하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근데 그렇게 가서 준비를 하고요. 한 30년 벌다가요. 30년 버는 동안에 집사금하고 다 했어요, 모아서. 그리고 잘 살았죠. 그러면은 짧게 사셨어요. 지금 우리 세대의 바로 앞에까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딱 경계죠. 지금은요, 애들 취직이 더 힘들어요. 취직 빨리 하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능력 좋은 거예요. 4학년 때 공무원 패스해가지고 그냥 바로 다 붙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지는 뭐라는지 알아요? 프리랜서래요. 프리랜서는 무슨 개뿔.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도요, 짧은데 사오정 이런 말은 이미 유행 다 지나갔잖아요. 유행 지나가서요. 왜 지나갔을까요? 의미가 없어. 솔직히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요. 직장은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노예. 옛날 노예는요. 밤에는 일 안 했어. 그쵸? 밤에 일 안 했어요. 요즘 노예들은요. 밤에도 일을 해요. 옛날 노예들은요. 주인이 밥 주고요. 집 주고요. 결혼시켜주고요. 다 했어요. 요즘 노예는요. 밥 안 주고요. 집 안 주고요. 결혼도 힘들어요. 근데요. 옛날 노예들은요. 지가 노예인 걸 알았거든요. 요즘 노예는요. 지가 노예인 걸 몰라.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오래 살잖아요. 쓸데없이. 저도 지금부터 살 날이 한 60년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 50이 안 됐거든요. 한 60년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날 과거 생각만 해요. 옛날이 어땠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5년 뒤에 뭐 할까 10년 뒤에 뭐 할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데 맨날 앞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88년 제가 그때 고3, 중3이었거든요. 89년도 은행 그때 주택은행에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은행에 1억만 있으면 한 달에 120만 원 나와. 먹고 살겠다. 좋겠다. 1억이 없죠. 한 달에 120만 원이 어디야? 20만 원 못 버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다. 그 당시에 티코가 10몇만이었어요. 13만 원인가? 아빠 티코 하나 있으면 나가 뭐 날릴 수 있는데 그랬거든요. 그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1억을 벌기가 지금은 쉬워졌나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 1억과 지금 1억은. 그래서 좀 쉬워. 근데 1억이 있냐고. 이걸 만약에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한테 1억을 줄 거야. 1억을 줄 건데 이거를 숫자를 세면 주는 거예요. 1부터 세는 거야. 1원, 1원 주는 거예요. 1원. 1원 세면 1원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세셔야 돼요. 그럼 올해 하루 종일 세신 거를 제가 드릴 거예요. 세실래요? 강의 끝날 때까지만 세면 드릴게요. 1, 2, 3 드릴게요. 세실래요? 돈을 준대도 싫다네. 한번 드린다고 가정해봐요. 1분에 60초 맞죠? 1분에 60초. 한 60 이상은 셀 수도 있어요. 1, 2, 3, 4 하다 보면. 그러면은요, 1시간은 1800초. 한 1000원, 2000원 셀 수 있어요. 괜찮나요? 일당? 시간급? 하루 종일 세면은요, 43,000 셀 수 있어요. 근데요, 목마려워도 물을 못 먹어. 숫자가 안 올라가거든. 배고파도 밥을 못 먹어. 숫자가 안 올라가거든. 그리고 잠도 못 자. 숫자가 안 올라가거든. 그럼 이만큼 못 세거든요. 가능하실까요? 숫자를 카운트해도요, 1억을 세려면은요, 1년에 이만큼 세야 되고요, 6년 이상 걸려요. 그럼 6년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밤에 잠도 안 하고, 신랑이랑 뽀뽀도 안 하시고, 세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야. 적은 건가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놈의 1억이 모으기가 그렇게 힘든데요. 7년에 1억을 모으려면 다시 거꾸로 얼마큼씩 한 달에 모아야 돼요? 7년에 1억 모으려면 얼마큼씩 있어야 돼? 1년에 1,400만 원. 그럼 한 달에 12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를 모으셔야 돼. 모을 자신 있으시죠? 남편이 많이 벌잖아요. 이 정도는 모으지 않아요, 보통 주부들이? 저희 집사람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울하대요. 고객하기로 한 분이 다 다른 분 고객을 하겠다고 했대. 내가 속으로 잘 됐다 그랬어요, 솔직히.
왜냐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연락이 와. 그 고객이. 제가 고객을 줬거든. 고객이 본인이 연락이 와. 뭔 짓이야,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화해라, 문자해라, 카톡해라. 안 해. 여기 있지만 진짜 쌤통이에요, 전. 그 사람이 많이 안 써요. 한 달에 한 40만 원밖에 안 써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받들어야 돼요. 고객인데. 근데 전화를 안 한다? 자, 그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상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밥값. 제가 지난달인가 이렇게 밥 먹으러 갔더니 부부 둘이 7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조그만 거 먹었어요. 싼 거. 그런 데는 가끔 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쵸? 뷔페 같은 데 가면 안 되죠. 막 2만 8천 원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거 먹어요? 공장 백반. 요즘에 올랐더라. 5천 원으로. 한 끼 5천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5천 원, 6천 원. 그러면은 하루 먹으면은요, 한 10,000원 들어가요. 그럼 부부가 먹으면은요, 하루에 2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쵸? 살만하죠? 살만해요. 한 달 들어가면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맞죠? 근데 살 날은요? 한번 살 날 계산해봐. 퇴직 후에 한 100살까지 살아. 한 35년 동안 밥값이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실 것 같아요? 35년 동안? 계산기 두드리시는겨? 35년 동안요, 2억 5천 들어가요. 2억 5천 벌어놓지 않으면 35년 동안 밥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못 먹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노후에 얼마큼 쓸 거냐? 마음껏 여행 다니면 안 돼. 여행은 사치. 그리고 누군가에게 밥 사면 안 돼요, 밥. 밥 사면 안 돼요. 돈 들어가. 그리고 세 번째, 병원에 가면 안 돼요. 특히 치과 같은 데 가면 안 돼. 돈 많이 들어가. 그리고 경조사. 연락 오는 건 다 차단. 그쵸? 사촌 이내 정도만 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손 안 벌려. 나는 그런 거 못해. 아쉬운 소리 못해. 그리고 집은 내 소유여야 돼. 근데요, 이게 아파트면 안 돼요. 아파트면 관리비 나가거든. 자, 이렇게 해서 부부가 살아요. 근데 여기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가, 자녀들에게 지원하지 않아도 돼. 지들이라서 다 해. 그럼 한 달에 얼마 들어갈까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한 1인 70만 원 정도. 1인 70만 원. 여기는 시골이 아니요. 아들이 있지 않아요. 여긴 시골이 아니요. 90만 원. 그쵸. 1인당 90만 원. 그러니까 부부가 한 200만 원 있어야 돼요, 실제로. 시골에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한은. 그 정도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봐요. 예상 수명, 사고사를 제외하면 대략 이만큼 살아요. 맞나요? 그리고 예상 퇴직 연령은요. 그러니까 돈을 제가 스스로 잘 못 버는 시기, 그 시기부터. 그 다음부터 남은 시간 동안 밥값 계산하고, 아까 밥값 나왔잖아요. 그럼 생활비 한번 계산해봐요, 생활비. 얼마 들어가? 200만 원씩 40년. 그러면 필요한 돈이 얼마? 9억 6천만 원. 맞나요?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못 모았어도요, 결론은 내가 그걸 벌어서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사는 데 들어간 거야. 사는데 기본적으로 깔리는 비용이 있어요. 그럼 가계부를 써보라고요. 주거비, 통신비, 밥값, 의복비.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200만 원만 있잖아요. 정말로 옷을 못 사요. 어저께 제 파트너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이제 홈미팅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구두가 이쁜 거 신었더라고. 이렇게 힐 이렇게 털 달린 거. 이쁘다. 그랬더니요. 여자는 이상해요. 그래서 왜? 집에 구두 많은데 또 쇼핑 보고 있어요. 사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남자는요? 그치. 신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가방은 하나, 신발은 하나. 여성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다 참으셔야 돼. 그걸 참고 살아도요. 9억 6천이 있으면은요. 까먹어요. 까먹는데 문제가 있어요. 금리요. 72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지금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 그럼 1억 2억 되는데 걸리는 시간. 72의 법칙에 딱 적용이 돼요. 지금 금리가 얼마죠? 2%대. 2%대니까 여기잖아. 근데요. 그건 대출이자야. 2점 몇 프로. 실질 금리는요? 1점 몇 프로. 그렇죠? 1점 몇 프로예요. 은행에 1억 넣어놔봐야 한 달에 10몇만 원이야. 근데 그게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1억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몇 년 걸려요? 72년, 48년. 좀 작게 잡자 우리. 많이 줄 거라고 은행에서. 48년 걸려요. 그럼 48년 뒤에 1억이 2억이 되는 거야. 은행에다 1억 넣어놓을만 하죠? 좋잖아. 가만히 있어도 돈 불어나는데. 48년 뒤에. 제가 96살에. 아니 95살에. 괜찮잖아요. 1억 2억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해요. 물가에 따라서 1억의 가치가 줄어드는 시간. 물가가 지금 몇 프로예요? 요즘에 저성장 시대예요. 그래서 물가가 4%대다. 맞죠? 물가 올라오는 게 4%대예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1억의 가치가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데는요? 몇 년? 18년. 그러면은 48년이 되면은요? 자, 봐봐, 다시. 5천만 원의 가치가 다시 2천만 원 또 줄어. 한 번 더 가야겠네? 2,5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딱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은행에 있는 돈이. 근데 써 있는 돈은요? 2억이야. 많은 것 같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90년대에 그 시대에 2000년 그 시대에 내 통장에 꽂혀있던 돈과 그때 쓸 수 있는 가치와 지금 꽂혀있는 돈과 쓸 수 있는 가치는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차 한 대 4천만 원대야. 그때는요. 1,000만 원 후반, 2천만 원 초반이었다고요. 차값도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한다? 지금 많이 번대. 내가 옛날에 70만 원 받다가 지금 300만 원 번다는 거죠. 근데 쓸 게 없잖아. 왜 통장에 맨날 비어있냐고. 가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가. 앞으로 더 바뀐다고요.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통장에 얼마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가치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노령인구의 부양비예요. 여기는 청소년, 여기는 노령인구. 부양비가 늘어나고 있죠. 노년 부양비예요. 노년 부양비. 이게 늘어나고 있죠. 왜 늘어나죠? 오래 사셔. 그러면은 이 부양비를 누가 감당하는 거죠? 내가. 전 착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잘 우애할 줄 알아요. 착해요. 근데 안 착한 인간들도 있어요. 물론 착한데 못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왜?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죠?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담배에 왜 교육세가 들었을까? 교육세 들었어요, 거기에. 그리고요, 술에 왜 의료보험비, 그건 더 들어가도 돼. 하여간 그런 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는데 그것만 내나요? 차 하나 갖고 있으면,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세금 계속 올라가요. 그거 다 뭐죠?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거를 나눠서 공동 분배하는데 점점 많아지는 노령 인구를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노령 인구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박수 듣고 뭐하고 취미생활 하세요. 물론 취미생활 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이게 생계인 분도 많단 말이에요. 생계인 분도 많은데 이게 그 생계를 하시면서 병원에 가기 시작하면 진짜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시는 거야. 소리 다 부르트도 못 가요. 저희 동네에 제가 모 할머니한테 되게 다 모아드렸어. 저희 집 거를. 왜냐면 그분은 이렇게 착하시더라고. 잘 치워놓고 가. 다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모아드렸더니요. 소개도 해주더라. 치약 쓰시는 분을. 오늘은 안 계셔. 그랬더니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치약도 막 소개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이. 아메 치약 좋다고. 막 열심히 소개해주시면 제가 치약도 드리고 막 그랬거든. 근데 어쨌건 노령 연세가 들으면서 이렇게 의료비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약이 한 오큼이잖아요. 우리는 비타민 한 오큼이죠. 젊을 때 비타민 한 오큼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약 한 오큼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올 때까지 4시간 운전하고 갔잖아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안 피곤해요. 왜? 아침에 옥탑고등을 2배를 먹고요. 더블스 2배 먹었거든요. 평소에 계속 그렇게 먹어요. 근데요, 그런 놈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씩 감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짱에 팔팔 도댕겨요. 지금 얼굴 막 빛이 나잖아요. 왜 빛이 나는지 알아요? 팔그랬거든. 이게 노후파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신규 수감자 중에서 60% 이상의 비율이요,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평소에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던 놈이 갑자기 나이가 먹으면서 승리에 들어오셨을까요? 안 그래요. 원래 고우셨던 분들은 계속 고우세요. 지하철에서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던 인간들은 아니 이러는 사람 분들은요 원래 그러고 사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가가지고 맨 불평불만 있는 거지. 쫓아가가지고 공기간에 원래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고이고이. 근데 그분들이 왜 늘어났겠냐고요. 왠지 아세요? 춥잖아 오늘. 방에 불을 못 대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깜빵 가면 먹을 거 나온다? 그래 사고 치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수감자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문제도 또 있죠. 그 장래 문제, 웰다잉 문제도 또 있지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산화일세에서 이런 뉴스는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 애들 결혼 못한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돈 새는 삶을. 제가 12월 달에 계획한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생신 크리스마스 때 두바이를 어머니 못 데리고 가잖아요. 아니 왜 계속 애들 데리고 가요? 올해도 지난해도 애예요. 내년에도 애. 어머니를 못 데리고 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엄마 이모랑 같이 이렇게 좋은 데를 보내드릴까? 그랬더니 내년에 그러더라고. 저도 내년에 계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서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 야바이를 하리라. 야바이 뭔지 아세요? 컵 3개 딱 엎어놓고 엄마 이거 찾아 그러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딱 넣어놓고 엄마 이거 못 찾으면 엄마 치매 하려고요. 양쪽에 100만 원씩 따로. 그래서 확 깔라고 그러거든요. 좋겠죠? 네,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요. 실제로 삶은요.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데 살고 있는 거를 본인이 몰라. 왜 몰라요? 여기 위에 있으면은요. 중심 잡기 바빠. 지금이 바빠.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발 뒤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삶을 가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가 않아요. 이 그림도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명작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명작인데요. 그림에 뭐가 보이시죠? 황폐한 지구 위에 추레한 여인이 눈이 안 보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조지 프레디 와츠라는 사람이 1886년에 그린 호프라는 작품이에요. 호프. 맥주호프 말고 호프. 무슨 뜻이죠? 호프? 희망이란 말이에요. 왜 희망일까, 이 그림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뭐예요? 하프 선이에요. 선이 하나가 살아있어, 하나가. 저 하나 때문에요. 이거 하나 그려놓고 희망이래. 근데 우리는요, 저 희망을 안 보고요, 배경만 봐요. 이렇게. 그 희망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 계속 이런 얘기 한다고요. 직장인, 자영업, 전문업,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요. 이거 와닿아요? 와닿지도 않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다고요? 돈 투자했다니까죠. 카드줄 빼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것만 본 거예요. 사업가 프랜차이즈. 못 본 거야, 그 다음을. 그 다음 못 봤는데요. 이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이세돌의 신의 한 수. 기억나요? AI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이긴 거죠. 이제 앞으로 못 이겨요. 왜냐면은 그 AI를 다시, 그 다음 AI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놈한테. 계속 이겨. 완패야. 근데 그놈하고 전 마지막 한 번이에요. 이세돌이가 만약에 그 중국의 개보다 뒤에 뒀으면은요, 중국의 개가 남았을 거예요. 이미 학습한 거야, 걔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였단 말이에요. 이세돌의 신의 한 수. 맞죠? 저한테 아멘이라는 거는요, 신의 한 수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저한테 희망을 준 신의 한 수였다고요. 근데 그 신의 한 수의 그 아멘에서 기업 이념 이런 게 있어요. 프리덤, 패밀리, 홉, 리워드. 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잘생긴 목사님이 있어요. 집사람이 잘생긴 사람 좋아해가 절 꼬신 거거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요. 저를 이제 전도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대놓고 그랬거든. 저는 목매이기 싫습니다. 나만 가면 왜 성가대를 끌고 가? 목소리가 탁 튀거든요. 노래를 부르면. 그래가지고 나는 좀 냅둬라, 나들 제발 좀. 근데 그거를 냅두라고 했는데 또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안 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다니니까 봐줘야지. 예쁜 마누라 말 들어야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해주면서 아메의 기업인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이 뭐냐. 그래서 이거 얘기했어요. 프리덤, 패밀리, 호프, 리워드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처음에 이거 자유, 가족, 희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말로. 그랬더니 이렇게 듣더니 이 호프를 비전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비전이 아니라 호프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와요. 저한테 이거 희망이라는 부분은요, 아까 그 그림처럼 한 줄기 빛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었는데, 아마 기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근데 이 글씨를 봤을 때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데, 그 공백 기간, 8, 9년의 공백 기간이 지나갔을 때 이 글씨가 와닿은 거예요, 저한테.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상속이 되겠구나라고. 그때 와닿았던 거예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저랑 이게 미팅 하다 보면은요, 내가 성공을 시켜주는 줄 알아, 지를.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성공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대부분은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사니까. 직장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다시 출근하고, 이거를요,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사업주 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 숟가락 내 맘대로 못 잡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면 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요?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책 보고 오디오 듣고 미팅 참석하고 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그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아메의 핵심 가치가 이런 게 있어요. 정직과 신뢰, 책임감, 개인가치 존중, 파트너십, 자유경과 전신, 그리고 성취에 대한 보상이죠. 성취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인 것도 있고 비금전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래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정직과 신뢰.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책임감.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개인가치 존중. 그 다음에 경쟁자가 되기보다는 서로의 성공을 돕고 있는 파트너십. 맞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유경과 전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성공을 성취한다. 한계가 뭐죠? 내 한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한계를 누가 지어놨어요? 타인이.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오너가. 그 한계 속에 날 가둬놓고 있다고요.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사업의 특징 이런 거에서 기회는 다 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놈의 기회를 안 잡잖아요. 그 기회를 뭘로 주는 거죠? 제품이에요. 저는 진짜 먹고 못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 왜 조회수죠. 옛날에 왜 이렇게 우리 운동장에 세워놔? 지금 왜 세워놔? 줄 맞춰가지고. 그러면요, 세워놓으면은요, 이렇게 돼요. 이거 아세요, 혹시? 심각한 민혈이었다는 소리죠. 저 초등학교 몸무게가 26kg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3번. 그리고 중학교 때 올라가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한 10cm 확 큰 거예요. 한 해에. 한 해씩 팍팍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몸만 큰 거죠, 몸만. 몸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진짜로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랬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약을 먹어도 안 들어.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쳐요. 진짜 충격 농도가 이거예요. 그럼 코피가 팍 터져요. 그러면 이걸 막으면 안 돼. 두통이 안 가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코피를 다 뽑아내요. 그러면은 두통이 가셔요. 자, 이 얘기는요. 제가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했다? 조퇴하기 쉬운 방법이었죠. 실제로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요. 제대하고 아침에 세수하는데 펑펑 터지는 이것까지 갔었어요. 그걸 다 바꿔놓은 게 이거예요. 뉴트라이트. 처음에 더블S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때 6만 원 정도 했거든요. 제 급여 70만 원. 액면가가 그러면 실제로는 더 적어요. 그럼 10분의 1을 투자했던 거예요. 10분의 1을. 저 술을 안 먹어서 가능한 거예요. WS랑 오메가3를 처음에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몸이 워낙 안 좋고 막 그러니까 뭐 비컴신이 뭐니 다 먹었죠. 영양보식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해 있었어요. 안 좋으니까 계속 먹었던 거였거든. 근데 효과가 없었죠. 근데 WS 오메가3 먹으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코피가 어느 순간 안 터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는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이런 제품을 주고 있는데 이게요. 그냥 뭐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식물부터 다 해요. 제가 시골 출신이었어요. 지금도 가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옥수수를 심잖아요. 다시 따서 옥수수가 안 나온다. 요즘에 옥수수 다시 심으면 옥수수 안 나와요. 종자 개량이 돼 있어요. 다 팔아야 되니까. 씨앗부터 완벽히 관리가 뉴트라이트는 하고 있다고요. 다 요즘에 변형돼 있어요. 그 변형된 그 회사 몬산토 거기 걸 안 쓰고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씨앗부터 종자 선택하고 농장 선정하고 이걸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텃밭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집 앞에. 거기에 두더지가 다녀요. 근데요. 그 앞에는요. 농약 뿌려요. 저희 집에 가지고 상추 뜯어먹잖아요. 딱 꺾으면은요.
물이 죽 흘러요. 한번 보셨나요? 그런 거? 상추 물 흐르는 거? 옛날에 보셨잖아요, 옛날에. 없잖아, 지금. 과일 세정제 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토마토에? 막 노란 물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항상 키워요. 텃밭에 먹어야 되니까.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문제가 반도 먹을 게 없어요. 다 벌레 먹고 찌그러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들을요, 내가 정말로 믿고 먹을 수 있게 해줘요. 믿고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는요, 뭐를 하냐면요, 마땅히 누려야 할 마음의 평화. 이거는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게 류차이트 농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고 시비를 걸어대요, 딴 데서. 오늘도 그때 승질 났거든요. 뭐 그렇게 시비를 걸어. 아메이가 합성이래. 합성 맞아요. 어떻게? 공정을 거쳤잖아요. 천연 제품을 가지고. 천연 원료를 가지고 공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가공 과정을 거쳤죠. 마지막에 고형을 시켜야 돼요. 여기에 합성 기술이 들어가요. 합성 맞네, 그럼. 근데요, 우리나라 표기에서는요, 천연 그러면은요, 영양보식품에 3%만 넘어가 천연 표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천연 원료인데 그 고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게 합성인 거죠, 결론은. 그걸 갖고 시비를 걸어댄다? 걸어놓고 꼭 뭐라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네께 좋대. 내가 열받아가지고 뭐시기가 그래,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또. 시머시기 혹시 알아요? 시너지. 네, 거기서. 그래가지고 한참 막 설명했거든요. 한참 막 설명했는데 막 이제 승질을 부리니까 옆에서 자던 우리 마누라가 운전하는데 싸우지 마. 이게 핑거프린트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자료들을 믿지 않고요. 그냥 블로그에 있는 거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아티스트리. 제가 이뻐졌잖아요. 저 여기 차글차글차글해요. 저처럼 건조하고 단백질 부족인 애들은요. 단백질 부족 때문에 멀도 빠지지만 비듬 막 생기고요. 여기 죽은 차글차글해요. 주름 보여요? 젊어졌다니까 저. 아티스트리. 이게 아트 이스트라이. 예술은 만들어진다. 남자도 예뻐진다. 이게 여자만 예뻐지면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했다. 눈썹은 안 해요. 원래 눈썹이에요, 이거. 예쁘죠? 부럽죠? 예. 자, 이거 보면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거. 이게 시그니처 셀렉트 맞춤 마스크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제가 올린 게 나오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부위별로도 가능하고 타입별로도 가능해요. 타입별로도 가능한데 얘들을 보면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를 여기다 살짝 발랐어요. 이 마스크가 폴리시 마스크가 너무 좋아. 왜?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바르고 오다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뭘 발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발랐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이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예유권 갔다 와서.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립밤인가? 그랬어요. 필요 없대. 그래서 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립밤을 썼잖아? 립밤이 아니더구만요. 네, 진짜 이걸 발라보고 진짜 립밤이 왜 이게 이상해. 그래가지고 립밤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잘 봐야 돼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닌데 이게 퓨리파이, 모공을 쫙 조여주죠.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모공을 쫙 조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폴리싱 마스크 오일 타입이에요. 슈거로 이렇게 싹 부드럽게 싹 냄새까지 끝내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보여줄 때 손에 발라놓고 막 이러고 다녀요. 운전하잖아요. 차에서 이렇게 바람 나오잖아요.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기분 좋게 다녀요. 이게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요 리프팅. 전 솔직히 필요 없어. 왜냐면 불독살이 없거든. 근데 이게 레드 석류란 말이에요. 석류가 원래 탄력을 줘.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석류를 잘 먹으면 탄력이 생겨. 그래서 석류 먹으면 이뻐진다고 그러는 거거든. 탄력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요 치아시드 화이트. 제가 어제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새벽 2시까지 먼지 타다가요 빨리 자야 돼가지고요 7분 안 하고요 그냥 대충 발라가지고 대충 씻어냈어요. 근데 그저께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한 5일째 계속 수분이랑 뭐랑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밤에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월요일날 딱 보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딱 보더니 야! 여기 살쪘어! 아니요 살 안 쪘는데요. 얼굴이 동그란데? 그게 아니라요. 이걸 해서 애가 달덩이가 된 거죠. 환하게 빛나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분 자석. 제가 최고 좋아해요, 이거. 아까 그거보다 더 좋아해요. 이거 계속 발라도 돼요. 왜냐면 저같이 건조 타입은요. 겨울에 뭐 안 바르잖아요. 이렇게 다 떨어지는 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니까 제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저예요, 저. 다른 여자가 아니라. 그치, 여자 같죠. 네, 저 이뻐요. 이게 퍼스널 케어 같은 경우에도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제품들을 써 오셨단 말이에요.
써오셨는데, 가령 이제 샴푸 얘기해 드릴게요. 샴푸가 다 바뀌었어요. 전체 있는 사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머리가 쪽쪽 갈라지는 애가 있었어요. 갈라져. 그리고 여름에 파리가 꼬여. 갈라져가지고 고름, 이게 흐르니까 파리가 꼬여, 여기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약물 공장에 있는 애가. 그래가지고 걔를 설득을 했어요. 야, 샴푸를 바꿔야 돼. 뭐 병거도 안 된대. 샴푸를 바꿔야 돼.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말을 들은 거예요. 샴푸 비싸잖아, 솔직히. 시장 가면 5,000원이다? 시장 가면 1리터에 5,000원인데 우리 거는요? 지금 750리터에 3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26,000원, 31,000원. 엄청 비싼 거예요, 5,000원보다. 5,000원짜리 썼거든, 걔가. 엄청난 투자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조그만 거. 이걸 하나 샀어요. 이거 다 쓰기도 전에 암으로써요, 다. 치료제가 아니라 몸에 자극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제품들을 쓰고 있고요. 저희 집 빨래 담당은 저예요. 제가 빨래를 다려요. 제가 빨래를 빨아요. 정장도 제가 빨아요. 집사람이 안 빨아요. 좋겠죠? 다리는 것만 해달라고 그래도요, 다리는 걸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와이셔츠를 자기가 팔았었거든요. 팔 때는 매장에서 맨날 다렸단 말이에요. 내 옷은 안 달아주대. 그래가지고, 하여간 제가 다 빨아요. 제가 다 빠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세제가. 제가 정장을 실제로 세탁소에 맡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맡긴 적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업 망했다겠잖아. 고시원에 산 적이 있었거든. 셔츠가요, 6개월이 안 가요. 맡겨야 되잖아요. 6개월이 안 가. 다 날라가요. 근데 지금 8년째, 막 9년째. 내가 요번에 또 셔츠를 하는데, 셔츠가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새 거예요, 이거. 새 거 입고 왔어, 대전 온다고. 되게 비싸게 주셨어요. 10,000원. 실제로 그것도 훨씬 비싸요. 몇 배가 비싼데 그 집사람이 하던 일이 와이셔츠 판매였거든. 남성보. 가가지고 10,000원 주고 뺏어오는 거야. 50,000원 주고 5개 내놔.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건 말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제 옷값을 얘기하면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 가격에 못 사줘요. 한 80,000원, 막 4만 몇천 원 이렇게 줘야 되는 것들이야. 제가 입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요, 세탁소에 맡기면은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어요. 집사람 만나고 지금까지 계속, 아니, 이게 계속 옷이 질리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 되겠다. 다 버리자. 그리고 사실 다 또 버렸거든요. 근데 버려놓고 보니까 집에 또 싸운 게 더 많더구만. 안 뜯은 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뜯어놓고. 그러니까 왜 샀나 몰라. 그렇게 많은 걸 또 모르고 샀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입어요. 이거 쓰는 것만으로도 그냥 집안 경제가 살아나죠. 옷값이 안 들어가는데. 남자들은 좋은데 여자들은 행복하지 않죠. 옷은 사야 되잖아. 계절별로 계속. 그쵸? 그걸 못 산다? 쓰면 안 되겠네? 기왕 입을 거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다가 물려주면 돼요. 누구한테? 딸한테. 네,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요번에 난리죠, 난리. 2가지 때문에 난리 나요. LG 것 때문에 난리 나고, 그리고 유치원 때문에 난리죠. 제가 유치원을 그렇게 해보려는데 유치원이 안 된다? 나는 유치원이 왜 없지? 근데 LG 게 터졌잖아요. 그 전에 웅진 거가 터지면서 웅진이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LG가 그걸 보고 교훈을 얻었어요. 어떻게? 통을 안 놔야겠다. 그래서 직수 놨잖아요. 직수인데 직수 타입이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돼 있어요? 꼬아놨어요. 꼬아서. 모아져 있어야지 물을 데피고 물을 차갑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꼬아놨어. 통은 없어.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안 고여있는 거예요? 고여있는 거예요. 고여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뭘 더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갈아줘야겠다. 그래서 뚜껑을 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실제로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만 2개 설치했거든요. 기사분이 그래요. 교육을 들어갔다 왔는데 웅진 청호가가요. 200 몇십 개, 거의 300개씩 걸린대요. 근데 뉴스에 안 뜨는 거야. 근데 LG가 왜 떴는지 알아요? 소비자가 까. 자기가 올려. 못 막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LG가 재수가 없었다. 요참에 저는 어떻게 한다? 정수기 프로모션을 계속 한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죠. 설치하고 이틀 만에 바로 주문 또 나오고, 소개가. 그 앞으로는요, 공기청정기. 본사자료에 좋은 거 나오잖아요. 초미세먼지가 2m만한 공이라면, 앰모스피어가 잡을 수 있는 공기는 좁쌀만한 거라고. 그걸 잡잖아요. 근데 좁쌀보다 대빵 큰 바이러스는요, 자동으로 잡죠. 아무리 선전해봐.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안 하고, 이거 좋아. 이것만 하니까 잘 안 되죠. 나 믿고 써. 내가 못 믿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고요. 나를 믿고 쓸 수 있게 그 사람한테 내가 좀 더 신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하죠.
앰모스피어 참 너무 좋잖아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가 이거를 오늘 필터를 사야 돼요. 여기서 살려고 사실은 필터를 일부러 안 샀거든요. 왜냐하면 주차권 2개 사야 돼요. 왜 2개 사야 되냐면요, 집사람이 뺀질거리고 자꾸 저를 운전기사 시켜가지고 집사람 팔아놓고 만들어줬거든요. 그 차이 없다? 근데 저 이게 있어요. 이걸 렌트해주잖아요. 일주일만 렌트해주고 빼오고 렌트 빼주잖아요. 저는 사라고도 안 해요. 렌트해주고 빼오고 그래서 그것만 해요. 가끔 딱 걸리면 그냥 써봐 그냥. 그리고 그것만 해요. 근데 뒤에 보면 사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가 있어요. 일단 그 하나 있는 걸 집사람 차에 달아주고 그 필터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터, 제 필터 2개를 껴야 돼요. 오늘 2개 살 거다? 2개 살 건데 집사람 좋겠죠. 근데 그놈의 차가 창고에 안 움직여. 차가 왜 이렇게. 차를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바깥보다 실제로 실내가 더 위험인데 우리는 항상 실내에 있거든요. 항상 실내에 있으니까 실내 오염 문제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호흡이라는 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오기 전에 옥타코선을 2개 먹었다고 했잖아요. 옥타코선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에 산소를 쭉쭉 넣어줘요. 쭉쭉 넣어주기 때문에 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잘 때 공기가 안 좋으면요, 산소량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피곤해.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그러니까 낮에 또 피곤해요. 그래서 밤에 잘 자야 돼요. 그리고 폐가 회복 시간도 밤이에요. 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밤을 잘 못 잔다. 이걸 일단 끌어안고 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빈혈이 있는 거예요. 옥타코선을 하고 철분제 드셔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철분제를 안 먹어요. 남자가 뭔 빈혈이냐고 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인 남성의 70%가 빈혈이에요. 저도 먹어요. 철분을 계속 먹어요. 안 먹으면요 머리가 약간 무거운 게 느껴져요. 한 2달 안 먹으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먹어요. 철분 굉장히 흡수가 어려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먹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 먹는 옥타코선은 처음에 집사람이 그게 뭐니? 왜 나만 따로 먹니? 그래가지고 이거 정력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력제를 운전할 때 먹어? 이러더라고요. 정력제 맞아요. 정력제 맞는데요. 운전할 때도 덜 피곤하게 해줘요. 집중력. 남편한테 주지 마세요. 피곤해져. 괜히 피곤할 필요 없어요. 그쵸? 공감? 자, 이제 바이러스, 꽃가루, 박테리아, 균일포자 이런 거 다 걸러내는데, 솔직히 예전에 사스 바이러스 유행할 때 본사에서 공무원께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웃기는 공문이 있었어요. 사스 바이러스가 앰모스피어를 통과한 공기에는 걸러진 게 맞지만 통과하지 않은 공기에는 남아있으므로 앰모스피어 세스를 사스 바이러스를 걸른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공문 왔었어요. 계속. 국가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다 나와있다. 바이러스 걸른다고? 코로나, 사스 다 걸러다 나와있다? 근데 본사에서는 얘기하지 말래. 워낙 민감한 시기였거든. 근데 통과한 공기에는 걸렀는데 안 통과한 공기에는 안 걸렀어. 맞잖아요. 안 통과한 공기에는 맞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만약에 좀 크네. 그럼 2대 정도 돌리면은요 8분 안에 싹 정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괜찮은데요. 누가 또 들어와. 따라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얼른 잡아야지. 그럼 앰모스피어 어디다 놔야 된다? 사방팔방에. 저희 집에도 2개가 돌아가요. 그 조그만 집에도. 하나 더 넣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필터 이거 포르말 때까지 다 잡고요. 가스 필터 이거 유지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원포원 있잖아요. 원포원. 원포원에서 이 간장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간장? 너무 좋아요. 맛이 확 바뀌어요. 근데 간장만 좋나? 다 좋아요? 뭐가 그렇게 다 좋아요? 화장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겨울에 감기 오시는 분들이 막 피다 보면 여기 막 빨개지죠. 우리 거 빨개지던가요? 안 빨개져요. 생리대는? 엄청 좋아요. 왜? 제가 남자라. 써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 천안의 제 회원들의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이모닝이라고 있어요. 여자애들이요, 진짜 다이나마키게 춤을 추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거 쓰거든요. 진물이 안 흘러서 너무 좋대요. 안 빨개진다고 너무 좋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리대에 그 팬티에 붙이는 거, 그거 본드잖아요. 그리고 본드 없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없어요. 진물도 안 흘러. 여기 타타구니 문제도 안 생기고. 저 남자야. 미안해요. 남자예요. 그 데모 가이드 북을 만든 놈이에요. 그거 못 봤구나. 대전은 전파가 잘 안 됐나 봐요. 서울 쪽에서는 다 알아요. 제가 만든 북을. 째려보지 마시고요. 차 안에 있어요. 자, XS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그거 안 넣었거든요. XS 아미노. 너무 맛있지 않아요?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스트 B 뭐 물어보고 그러길래 단백질, 그래, 단백질. 근데 프로틴을 갖고 가면은 먹어보게 할 때 맛이 없다 할까봐 그때마다 뭐 한지 알아요? 아미노를 들고 가요. 제가 이스트 B 2통 큰 거, 2통이랑 아미노 2통을 딱 쇼핑백에 들고 집에서 먹는 아미노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타 먹어. 맛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바로 이스트 B 2개 주문한 사람이요. 이스트 B 2개 플러스 아미노가 2개 같이 나가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요, 덜 피곤해요. 에너지팩을 드시는 제 소비자분 한 분이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것도 먹으면 더 좋아하겠더니 그거 먹더니요, 그것도 안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소개가 왔어요. 그 전에 자기 누나한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먼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홀몬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며느리? 사돈 며느리가 또 주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야. 뭐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게요. 먹고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거냐고. 효과적으로. 저는요, 잘 줘요. 딱 만났는데 피곤해 보이시잖아. 눈이 지금 계속 하시는데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머니에서 꺼내요. 지금 제가 저 뒤에 옷에 있는데요. 에너지백 하나 항상 있어요. 2개 있어도 하나만 꺼내요.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 꺼서 뭐 했는지 알아요? 난 먹으려고 챙겨온 건데 네가 먹어야겠다. 그리고 줘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그냥. 그래서 제가 에너지백 주문이 많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걸 나 따라서 그냥 이렇게 먹어 그냥 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잘 보고 줘야 돼요. 눈치가 백단이어야 돼요. 자, 아메이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답답해 안 되겠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런 제품들이요, 다 생활용품이죠. 내구재가 아니야. 이런 책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용품이에요. 이런 생활용품을 쓰려고 우리는 돈을 벌어요. 맞나요? 생활용품을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좋은 거 쓰려고 먹는 거고. 근데 이런 데 가서 이런 데. 혹시 이런 데 아세요? 여기?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요즘에 또 있죠. 위메프, 또 있잖아요. SSG, 막 이러잖아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다 샀어요. 혹시 이런 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 여기?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대세가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갔어요, 이미. 이쪽 매장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어요. 이마트 적자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쓴다고 매장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대세가 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요, 지출이야. 소비생활, 지출생활. 맞죠? 소비생활, 지출생활. 지출은 내주면서 돈을 빼간다. 빼갔으면 어디로 갔잖아, 그게. 어디로 가요? 얘들한테. 제가 이마트랑 하나로클럽에 납품을 해봤어요. 걔네 마진율이 40%대요. 하면 하나로클럽이 조금 마진율을 봐요. 43% 막 이래요. 조금이라. 이마트는요, 47%예요. 양말 하나가. 근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 10% 일단 날라간다. 부가세. 그 다음에 로스요. 로스 발생해요. 모르고 갖고 가요. 그냥 갖고 가요. 로스 누구 책임? 업체 책임. 운반 보관은요? 누구 책임? 업체 책임. DP 판매는요? 직원. 누구 책임? 업체 책임. 그러면 1,000원짜리 양말이요, 210원 넘어가면 그냥 까져요. 원가가. 이해되세요? 210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까져요. 그러면 200원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딱 까져요. 그런 데 가서 우리 쓰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40%대라고 마진율이라고. 부가세 빠지고. 부가세가 올라가는 순간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부가세 빠지고 10%, 빠지고 40%. 그럼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을랄을 하면서 고르고 아낀다고 해서 10만 원 담는다고요. 그럼 얘네가 얼마 남아? 4만 원. 매출이었잖아, 매출이. 수익이 4만 원이야. 그럼 내가 봉이 아니에요. 결론은 봉이야, 내가. 그 봉이 딴 데를 가는 걸 원하지가 않아. 그쵸? 그러니까 날 붙잡아놔야 돼. 붙잡으려고 뭐를 줘요? 콩고물. 많이 주나요? 콩고물 많이 줘요? 많이 주면 배불러서 안 온다? 조금 줘. 원래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줘가지고 1% 줘요. 0.1%, 1%. 맞죠? 그래가지고 10만 원 사면은 100포인트 줘요. 100포인트. 열심히 모으시잖아요. 저도 열심히 모아요. 이거 안 모으면 바보죠. 주겠다는데. 열심히 모아요. 근데 쓰시던가요? 그걸 잘 쓰는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아울렛 포인트가 15만 포인트가 남아있던가 뭐 해가지고 그걸 25만 원, 15만 원 하면 25만 원 받는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걸 내 옷 사줄 때 자기 옷 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부자는 안 돼. 부자는 안 되는데, 자, 내가 지출하는 거 아메이를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습관을 딱 바꿔봐요. 아메이를 딱 바꿨어. 아메이를 바꾼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죠. 어차피 지출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쓰는 생활을 하는 거라고. 근데 나는 지출 똑같은데요. 아메이에 있는 이 회원번 내 입장에서는요, 매출이야.
여기처럼 쟤들처럼 이 회원 매출이야. 나갔는데 매출이야. 그럼 매출의 일부가 수익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수익이 약 3%부터 시작을 해요. 3%부터. 괜찮네. 애게 3%, 0.1% 되게 많은데, 그래도 애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뭘 하죠? 제품을 좋게 만들어요. 제품을 좋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누가 말해도 아메 제품을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제품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도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AS의 끝판왕이 있어요. AS의 마지막. 오늘따라 예뻐 보이시네. 자, AS의 마지막이 있어요. 뭘까요? 그쵸. 환불, 반품.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요즘에 같이 안 다니시는 것 같아. 천안사도 못 봐. 인천에도 안 와. 인천에서 가끔 뵀거든요, 이분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반품 되나? 안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반품된다? 이게 아메이가 주는 혜택이에요. 이래고 옮길래 그랬는데요. 그래도 안 옮겨요. 그래도 안 옮기는데요. 이쪽은요, 개인 구매지만 아메이는 공동구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공동구매는 이걸 그렇게 안 옮겨요. 왜 안 옮겨요? 사람은 변하는 걸 죽기만큼 싫어해요. 네. 그걸 변하게 만들려니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나도 힘들었슈, 변하는데. 자, 생활용품은 바꿔 쓴다고 가정해봐요. 썼죠, 이런 데에서. 얼마나 써요? 아메이 제품 카탈로그 쭉 보시면 쓸 거 많아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쭉 보면 쓸 게 없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화장품 안 쓰거든. 그리고 와이프가, 영양품 누가 사는 거? 와이프가. 치약은 누가 사는 거?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제가 공돌이 남자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치약, 저 얘기했어요. 뭘 했는지 알아요? 치약을 사면 자기 용돈이 사서 안 된대요. 딱 담배값 받아오는데 아침에 5,000원. 치약을 사면 담배를 못 산대요. 불쌍하죠, 남자들. 지금 남자들 용돈 좀 줘요, 좀. 어쨌건 집에서 필요한 걸 다 쓰다 보면은요, 30만 원 이상 넘어가요, 웬만한 집은. 그 30만 원을 이런 데가 쓰면은요, 얼마 들어가요, 포인트가? 300포인트. 근데 그거를 그냥 바꿔 썼더니, 제품 좋다고 바꿔 썼더니 9,000원이 들어와요. 왜 9,000원이 들어왔냐?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에 해당하니까 9,000원이 생긴 거야. 괜찮죠? 괜찮은데요. 남들도 뭐라는 줄 알아요? 9,000원 니나 가져라, 씨. 이래요. 이거 30배야, 30배. 30배가 적어요? 땅을 파봐, 100원이 나오나. 30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 돈 생겼어. 그래가지고 제품도 써보니까 너무 좋아. 괜찮네. 여기 해가지고 정수기 놓고 이틀 만에 소개 나오는 그 아줌마처럼 소개가 툭 나와요. 소개가 툭 나오고, 소개가 툭 나오고 했다고 가정해봐요. 얘들도 받잖아. 얘들도 다 받아요. 그쵸? 얘들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요. 나도 다 똑같이 썼는데, 이거 이렇게 받았더니 얘들도 나처럼 돈 받을 거 아니야, 9,000원. 그럼 나한테 고마워한다, 싫어한다? 알아들으면 고마워해요. 고마워해. 그러면 밥 사라고 하면 되죠, 밥. 파트너한테 스폰서가 밥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네, 저는 파트너가 왜 쓸데없이 뭘 사오면 저 구박을 하거든요. 사오지 말라고. 돈도 못 벌면서 뭘 사오냐고. 겨우 SP 해놓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어쨌건 그랬는데 저한테 이만큼 생겨요. 81,000원이. 왜? 너 왜 많이 생기냐? 보면 A랑 B랑 C랑 이 사람들이요. 쓴 거랑 내가 쓴 거 다 합쳐지니까 매출이 120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빼고 남는 게 이거예요. 자랑했더니 270배가 생겼어요.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한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9,000원이 있었던 돈, 없었던 돈? 없었던 돈. 어차피 300포인트 모아놔, 9,000원 모아놔, 없었던 돈. 통장에 넣어놔, 베개 밑에 묻어놔. 베개 밑에 묻어놓고 1년간 모아봐요. 어차피 생기거든? 쓰던 거니까. 1년간 모아봐요. 1년에 한 10만 원 되겠다. 10만 원 갖고 뭐 하실래요? 10만 원 생기면 뭐 할래요? 꽁돈. 빨리 대답해, 시간 없어요. 옷 사요? 아, 옷 산대요. 자, 그러면 내가 이만큼 가르쳐준 이분들도 계속 쓸 거 아니야. 그럼 이분들도 계속 이 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럼 나한테 이 돈은요? 계속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럼 1년간 모으면 얼마 대략? 100만 원. 자, 100만 원 받으시면 생겼어. 100만 원 받으시면 뭐 하실래요? 집사람이에요. 100만 원 받으면 뭐 할래요? 가방 안 사죠, 이씨. 옷 사야? 놀러 가야? 할 거 많아요. 그쵸? 여행도 가고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은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아는 애들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거나 사랑하는 이웃이거나 사랑하는 형제거나 그죠?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야 조금만 알려봐봐. 돈 생겨.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알려주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도와줘. 근데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또 따라오는 사람 또 있어. 옆에 3명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 또 있어요. 이렇게 됐더니요. 나한테 생기는 돈이요. 이렇게 다 주고 다 줬더니 나한테 이만큼 생겨요. 한 40만 원. 실제로 이거요. 비비를 산하잖아요. 70만 원 넘어가고요. 9월 달부터는요. 1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거. 어쨌건 기본 PB로만 봐서 40만 원 생겨요. 다시 모아볼까요? 1년 모으면 400만 원. 자, 질문 들어갑니다. 400만 원 꽁돈 생겼어요. 이거 안 쓰시면 제가 뺏어가요. 5, 4, 김치냉장고 부족한데요. 3, 김치냉장고 100만 원 사요. 2, 1, 저한테 나머지 주세요. 100만 원. 300만 원. 안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꽁돈이 생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봤다고. 이게 꿈이에요. 아멘이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바꿔 쓰는 거잖아. 바꿔 쓰는 건데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게 다예요.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하다 보면은요 매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나랑 같이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아멘 제품 전체 다 써보세요. 진짜? 저도 못 쓰는데요. 생리를 안 쓰거든. 만약에 여기 얼마 안 되신 분 계시다면요. 신제품 한번 생각해요. 신제품. 아메이의 신제품. 신제품 뭐가 있을까요? 아메이에 갖고 있는 제품이 1000가지가 넘어가요. 한국 아메이만. 근데 내가 써본 게 몇 가지일까 생각을 해봐요. 10가지? 20가지? 30가지? 50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하다 보면은요, 솔직히 나도 쓰는 게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은요, 뭐 통장에 아메 찍히잖아요. 그게 원래 이마트 홈플도 옥션 이렇게 찍히던 게 아메 이렇게 찍힌 그뿐이거든요. 근데 바꿔 쓰는 항목이 바뀌는 거지 안 쓰던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이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차피 매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늘어나요. 어차피 늘어나서 한 1000만 매출 넘어가잖아요. 1000만 매출 넘어가면 돈 조금 돼요. 실제로 지금 1000만 매출 넘어가면 230에서 270만 사이가 나오죠. 제가 저희 집사람 처음에 SP 만들 때 300만 원 만들었어요. 괜찮지? 괜찮아. 그리고요, 내 파트너가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면 돈도 더 생겨요. 1000만 매출 넘어가면. 더 생겨요. 제가 이 상태로 3년을 있었어요. 이 상태로. 근데 저는 국제 후원 내고, 그러니까 대리원 내고 잡았기 때문에 키우려고 사이드 1000이 안 되면 전 돈이 안 됐어요. 무조건 사이드 1000을 넘겼어요. 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무조건 사이드 1000을 넘기려고 그래요. 독립시키고 넘기고. 근데 내리그를 독립시키고 나니까 사이드 1000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열받대. 23%가 아니잖아. 1000이 안 되면. 열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키워야 돼요. 또 키우다 보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올해 다이아몬드 가려고 하는데 어쨌건 아메이 제품 보면 이게 그냥 쓰고인데요. 이게 수입이요 매달 나와. 왜 매달 나와요? 다음 달에 생리 또 하실 거잖아요. 아까 행대 나와서 그래요. 계속 써요. 계속 쓰는 제품들이야. 그리고요 평생 나와요. 평생 이빨 닦아야 되고요. 평생 세탁해야 돼요. 그리고요 증가해요. 왜 증가해요? 신제품. 그리고 입방정을 떨게 돼 있다니까? 그게 사람이라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 막내 동생. 걔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걔가 원래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물어고 세개를 드러냈어요. 근데 결혼한 그 간 집이 호레비야. 아니야, 호레비가 아니라 외아들. 10년 차이 외아들. 외아들한테 집을 갔는데 그것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 어떻게 10년 차인데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수정을 한 거지. 이게 3개나 드러내면서 인공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주방에 갔더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걔한테 뭘 갖다 주러니 시골에서 들렸는데 야 이게 뭐냐. 저도 이제 들어온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그 신랑이 보면 내 동생 욕할 거 아니야. 그럼 내 동생만 욕하는 게 나까지 욕할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그래가지고 그걸 치워주려고 하는데 주방세제를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기다려. 그리고 차에 가가지고 주방세제를 항상 차에 있으니까 가서 꺼내가지고 가서 딱 풀어서 설거지를 해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빠, 이상해. 뭐? 입덧을 하네. 주방세제가 바뀌니까 거기서 주방세제 냄새가 안 나서 괜찮다는 거야, 설거지가. 그래서 쓰겠대. 거기까진 좋다고요. 회원가입 해라 그랬더니요. 오빠,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걔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품을 주문하잖아요. 필요할 때.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주방세제를 희석을 안 하고 그냥 써. 그래가지고 한 번 주문하면 보통 6개씩 막 이렇게 주문해요. 그걸 원액으로 써요, 그년이. 좋죠. 매출 잘 나죠. 근데, 회원가입하라고 했더니 주민번호 불러주는 거 아니래요. 제가 지 주민번호 모르겠냐고요. 내 동생인데. 카드를 안 불러줘요. 큰일 나는 줄 알아. 은행 가서 송금해요. CD기도 안 해요. 그러니 홈쇼핑 하겠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빠 뭐 보내. 그리고 제가 보내주면 송금 들어와요. 그년이요. 어느 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시어머니가 왜? 그랬더니 이거 좋대. 그럼 좋으면 소개해줘야지. 또 오빠한테 얘기해야 돼요. 귀찮아서 안 해. 나쁜 년이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이게 그 다음에요. 이게 상속도 된다? 상속이 어떻게 돼요? 내가 알려오신 분들은요. 내가 없어도 계속 쓰셔요. 당장 다음 주에 제가 여행 가도요. 제 파트너도 미팅 다 할 거고요. 다 쓸 거란 말이죠. 그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아메의 수입이 인쇄적인 수입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인쇄적인 수입의 성격을 만드는데요. 이게 아메의 핀 레벨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실버, 골드, 플래티늄. 제가 이 핀이 사라졌어요. 워낙 오래돼서 사라졌는데요. 최근에 집사람한테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 내놔라. 컬렉션하게. 컬렉션하게 내놔라. 그리고 이제 막 그 핀을 이것저것 막 여기다 달아놔요. 여기다가 달까 그러다가 이게 무거울까봐 안 달아놨거든요. 여기저기 막 달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 이미 사실은 작년부터 이게 다 들어갔는데요. 일부러 작년에 사파이어 안 했어요. 왜? 핀 보너스가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달에 일부러 큐를 안 시켰어요. 집사람을. 그래가지고 안 한 거야, 사실은. 어차피 여행 접수 남아 돌아. 그리고 지금 이미 4개 큐가 들어갔거든요. 4개 큐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한 방에 가겠죠. 저 한 방에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재밌어요. 부러워하지 마요.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요. 너 이번에 목표가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더스 사파이어랑 파운더스 에메랄드 하고요. 내년에 다이아몬드 스위스 가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이씨 이문정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 지금 그룹 매출이 얼마야?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할 때 8월 말에 4,500 좀 넘어요. 그랬어요.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핀 도전하라고. 그래서 그냥 네 그랬죠. 미치겠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왜요? 내가 할 때는 오히려 쉬워. 내 파트너를 만들어낸다는 게요. 이게 죽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을 바꿔줘야 되니까.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 시키는 것만 하는 그 마인드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니까. 마인드만 바뀌면 되는데. 실제로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걸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르치는 법을 여러 가지를 해놔요. 제가 책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이거 체크하는 것까지 따로 간단하게 해줘봐요.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상담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안 한다? 저한테 뭘 하는지 알아요? 일주일을 얘기해서 5명을 얘기했는데 1명도 예스를 안 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대 상담할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일주일에 얘기해가지고 5명 중에 1명씩만 예스를 했어도 지금 이미 크로네무 쓰더라고. 그쵸?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실패하는 게 정상인데 그 실패를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한다고. 두려워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요. 제가 제 딸내미 교육시키는 방법이에요. 학원도 하나도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본격 시키는 거거든요. 배우고 행하지 못한 거 배우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저 얘기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잘생긴 얼굴 갖고 있는 놈이어서 떠든 게 아니라 뭔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하고 초대하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딱 시킨 게 이거예요. 칭찬할 것, 정리할 것, 어떻게 할지 생각할 것. 이것만 시켰어요. 중2가 되니까 머리가 커가지고 요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돼 있으니까요. 글도 잘 써요. 이게 돼 있으니까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요게 대전 가서 강의를 들었대요. 누가 나와요? 동영상 꼭 보고 어쩌고 저쩌고 아빠 제가 댓글 다른 거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광고 영상이에요. 제일기획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거든요. 거기에서 만든 광고 영상이에요. 러시아에다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거 같네. 옛날에는 광고 그러면은요 샘플 한 장하고 하는 뭐 자매품 뭐 이런 식으로 광고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미지 광고를 해요. 브랜딩 광고를 한다고. 이것도 그 브랜딩 광고예요. 이걸 보면 무슨 광고인지 알 수가 없어.
한번 봐봐요.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요, 연습 정말 피 터지게 해요. 제 딸내미가 사격을 할 때도, 승마를 할 때도 연습 하루 종일 해요. 그거 관리를,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 관리를 안 하면은요, 어느 순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아. 자기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요. 그 자세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습하는 동안에요, 누군가는요, 그 연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을 키워요. 와, 멋있다. 내 애도 나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어. 아빠, 나는 회원가입 언제 해?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아티스트리, 그냥 아티스트리래가 아니라 내가 바꿔서 내가 이뻐져야 되는 거고, 좋은 물, 좋은 공기, 그냥 그렇대 저렇게가 아니라 내가 그걸 느끼고 체험을 해보고 왜 좋은지를 공부를 해봐야 돼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실제로 세탁세제 어떤지 전부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누굴 만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탁은 남자가 하는 건 거죠. 그쵸? 그리고 사업설명이니 뭐니를 열심히 연습을 해요. 뭐 때문에 연습하는 거죠? 연습은 실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근데 다들 오케이를 안 해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정말 긴장돼요. 저는 그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얘기했고 내가 정말 진심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분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모르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아요. 슬퍼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요, 날 응원하고 있어요. Yes, the boy. 누군가는 날 지켜보고 있고요. Just a boy.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이 꿈일 수 있어요. 야스타보이! 야스타보이예요.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 당신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스폰서님이 믿어주고 계시고, 나의 파트너들, 잠재 파트너분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꾸준히 하고 있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함께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파트너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시드니 함께 가자. 도전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시드니에서 저랑 와인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혼자 가보니까 너무 슬퍼요. 파트너하고 함께 가는 게 그렇게 그리워요. 시간 다 됐으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 지 3개월 지났죠. 9, 10, 11. 나트랑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9개월 남았어요.
9개월 남았고 시드니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9개월의 준비 기간이 남았어요. 끝까지 달리세요. 끝까지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 마무리했다고 해서 놀아야지 그러면은요 다음 달 그냥 수업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그 꿈을 향해 그냥 날아가는 창공을 누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